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붐비는 도시, 활발한 소셜미디어, 매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천 개의 얼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칼 융은 인간 정신에 대한 그의 독특한 접근법을 통해 이러한 고립감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외로움이 단순히 동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로움을 소셜미디어, 바쁜 일상, 혹은 시간 부족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외로움이란 우리가 가장 내밀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생겨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왜 외로움이 이렇게 불가피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진 듯한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200명 달성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오늘날의 외로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최대 8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살아가며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집단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신뢰와 협력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구조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며 각 개인이 필요할 때 집단에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관계의 한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그의 연구에서 덤바의 숲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인간의 뇌는 최대 150명 정도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를 넘어가면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해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직장, 소셜미디어, 대도시의 거리에서 매일 수백, 때로는 수천 명과 마주합니다. 이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피상적인 접촉은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는 우리가 본래 더 가깝고 지속적인 유대를 맺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단절감, 다른 사람들과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과 멀어진 듯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외로움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진정한 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의 행위입니다. 고독은 고통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고 휴식하며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융은 고독을 개성화 과정, 즉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침묵과 내적 성찰의 순간을 우리의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두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된 외로움은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고독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생각을 듣고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자극으로 밀어붙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성찰과 자기 이해의 순간으로 받아들일 때 고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주변 사람들과 더 진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타인을 자기 이해와 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은 친구, 연인, 동료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내면을 투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존경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가진 우리도 스스로에게서 키우고 싶어하는 자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갈등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자신의 그림자, 즉 숨겨진 면모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초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은 상징, 아이디어, 혹은 우리의 인식을 재평가하도록 도전하는 외부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는 종종 원형적인 인물이 등장해 이러한 타인을 상징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꿈속에서 낯선 땅을 탐험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나 멘토의 원형이 있습니다. 현대 서사에서는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나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과 같은 인물들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늘 안내자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할 자질을 일깨웁니다. 고독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두 상태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된 고독의 순간은 우리의 경험을 처리하고 감정을 재조정하는 전략적인 휴식과도 같습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심리적 교훈이 시험되고 적용되는 전장입니다. 융은 한 상태가 다른 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 언제 연결되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룹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함 때문에 피하는 것은 자기 발견에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상호작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감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거나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면서도 동시에 지지해주는 진정한 관계에 투자할 줄 아는 분별력이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결국 타인은 심리적 여정에서 장애물이나 도전 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입니다. 타인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고 우리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며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은 자기 이해를 향한 여정이 개인적인 여정이긴 하지만 결코 고독한 여정은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독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대와 디지털 환경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아이디어를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고독의 순간과 인간 관계를 자기 이해와 성장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인 경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종종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답변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못합니다. 융은 타인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주의 깊게 들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천천히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생산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적 성찰과 침묵의 순간을 자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몇 분만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키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동시에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가?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호작용이 완벽할 필요는 없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일부는 갈등과 오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융은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반응, 두려움, 기대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이를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실천적으로 고독과 연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톤을 찾으면 더 충만하고 의식적인 삶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의 여정입니다. 산책의 고요함 속에서든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외로움이 장기화되면 건강한 내적 성찰의 시간을 넘어 해로운 고립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고립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이 해로운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즐거움을 주었던 사회적 활동마저 피하고 있음을 느낄 때, 혹은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채울 수 없는 정서적 공허함을 느낄 때, 이는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성찰하고 지지받으며 외로움과 마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새로운 길과 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심 있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단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이나 공동체를 찾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 수업, 혹은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소통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연결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만약 고립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자원과 사람들, 그리고 이 공간과 같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출구가 없는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지와 용기,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으세요.